당원 50대 여론조사 50. 민주당은 그간 전통적으로 23년간 일반 여론조사 100%를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당원의 50%를 넣었을까? 이 대표가 굉장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넣었을까? 당 안팎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른바 마지막 서울 경기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뒤집었던 그 결과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결과는 어땠길래요? 2021년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때 3차 투표 득표율이 이낙연 후보가 62.37%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28.3%에 그쳤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50.29, 결선 투표를 간신히 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장동 의혹이 막판에 거세지면서 계속 이겨오다가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졌던 이 트라우마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토론 대목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들의 개발 이익이 늘어난 거는 총리님 인정하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이 3차 슈퍼위크 경선 결과는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졌던 그 경험 때문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박성민 전 최고, 저런 것도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는 저 부분이 영향이 클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은 또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 때랑 또 상황이 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당내 입지라고 하는 것이 더 공고해졌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룰 개정에 있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 역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전 대표도 사실은 어떤 룰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굳이 어떤 후보 간의 논쟁적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는 당의 결정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다만 당내에서 무슨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 탄핵에 찬성하는 파와 반대파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실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다라는 구호를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 경선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불이익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실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당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 형국이고 당원들의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 역시도 당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룰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취지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명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당 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과자이자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의 추대식입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자부하던 국민 경선 제도를 단 한 사람을 위해 폐기했습니다. 당내 경선 주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지난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불러온 국민적 비토와 이낙연 후보의 막판 맹추격을 경험한 이 전 대표의 불안감과 트라우마 때문인 듯 합니다. 자, 뭐가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 이제 김동연, 김두관 이 두 분이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룰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분들이 중대 결심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말이 경선이지
이재명 대표 거의 혼자 나와서 김경수 전 지사가 있군요. 김경수 전 지사 하나 두고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와서 되면은 이게 경선이냐 추대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글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뭐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한 그러한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딱 뭐가 생각나냐면요, 부자 몸조심이 생각이 납니다. 부자 몸조심.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 더 권력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권력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대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어후명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후명. 네네. 전 그건 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원래 이제 그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라고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표라도 좀 나눠주고 지지율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 오히려 본인이 더 대접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말년 병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낙엽이 떨어질 때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꽃잎에도 지금 뭐 미끄러질까 봐 그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썩 달가워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렇게 너무 지나치게 몸조심하다가는 그러면 뜻밖의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전 좀 다른 모습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김경수 전 지사도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뭐 고민정 의원 등등, 윤영찬 전 의원 등등 친문계 의원 일부가 지금 돕겠다라고 나선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김동연, 김두관 전 지사가 불출마하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도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김경수마저 안 나오면 그냥 혼자 나가서 혼자 되는 거잖아요. 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완주 의지가 확고하고요. 네. 또 주변에서 돕고 있는 현역 의원 내지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경선인 거는 분명하고 또 경선 기간 동안에 뭐 그 판을 흔들 만한 상당한 변수가 생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어떤 미래로서의 주장을 펼치는 것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주 의사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완주는 분명하다. 예. 네.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의 백은 어머니의 애정과 아버지의 책임감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주신 애정과 아버지의 묵묵한 책임감이 지금까지 저를 살아올 수 있게 한 백이다. 몸은 가난했을지언정 마음만은 누추하지 않았던 지난 시절이다라고 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고향에 가는 모습도 함께 사진에 올렸는데 나의 백, 이게 박성민 최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올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겠다 이런 전략이 좀 두드러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주목을 받는 게 과거의 어떤 행정가적인 면모들도 주목을 받지만 사실은 과거사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소년공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과거부터 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런 면모들이 이제 두드러지는 건데 그 일환으로 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날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